뉴욕 증시가 6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고용 지표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우는 0.2%가량 올랐습니다. 인터넷 업체 구글의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월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해 주당 6달러 6센트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고로 숨진 승조원 전원에 대해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금융협의회에 앞서 미국 경제가 더블딥 우려를 딛고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행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트시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또 1740을 넘겼죠. 연고점을 다시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8포인트 오른 결과 1743.9, 사실상 1744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3일 연속 올랐고 그중에서 이틀 연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중심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마감 기준 1110원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1107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나흘 만에 현물을 4천억 이상 사주니까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업종별로는 환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동차와 IT가 쉬어가는 사이 그 갭을 금융주 쪽이 메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코스피는 8포인트 뛴 1743.9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달랐었죠. 1포인트 오려 빠졌는데요. 기관 매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30선 통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디스 훈풍, 미국발 훈풍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볼까요? 역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본과 대만 모두 다 강보합 정도를 기록했지만 중국이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죠. 11.9%,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낸 것이 부담이었는데요. 긴축 우려가 불거진 탓입니다. 어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는데요. 특별히 다우는 20포인트 정도를 더 보탰습니다. 어닝 시즌에 들어오면서 지표도 지표지만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상승의 요인이었는데요. 고용 지표는 부진했지만 또 제조업 쪽 지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구글이 일단 장 마감한 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절대적인 1분기 실적은 개선됐지만 예상치는 소폭 상회하지 못하고 하회하는 그런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전략 써보죠.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김학현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환율이 1,100원 거의 하향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무디스 효과에 이어서 사주니까 결국 증시는 또 연고점을 새롭게 썼습니다. 간밤에 보니까 뉴욕 증시도 6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시장을 간단히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증시는 IT와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면서 전고점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시장이 1720선을 돌파하기 전부터 자동차의 대표적 격인 기아차와 IT의 대표적 격인 삼성전기와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기 시작했죠. 네. 이후 자동차에서는 기아차의 매기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이어받았고 IT 업종에서는 삼성전기와 하이닉스의 매기를 LG화학이나 LG이노텍, 삼성 SDI와 같은 이등주가 이어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각 업종의 중소형주들 역시 산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이렇게 철저하게 주도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매기가 몰린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러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 환율이 1112원까지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도업종 중심의 시장이 업종 간 순환매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 환율 하락의 오히려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여행업종과 항공업종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매기를 유가 급등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화학업종이 이어받았고
주 중반부터는 금융 지주나 네. 아니면은 조선 이런 업종들이 매기를 이어받았죠. 그 네. 이후에 보험과 전일에는 시장에서 철저하게 그간 소외됐었던 증권 업종에까지 매기가 크게 확산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즉, 현 시장은 업종 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 순환매 매기가 이어지는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 시장을 대응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시장이 변화되는 것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기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둔 단기 거래 전략이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난주까지는 주도 업종만 가다가 이번 주 들어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뭔가 삐그덕 환율 쪽에서 원달러 환율이 심하게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워낙 강세가 이어지니까 이제 주도 업종이 좀 주춤하면서 일단 업종별 업종 간의 순환매 장세로 지금 일단은 바뀐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이런 패턴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금일 국내 증시의 그 지수는 뭐 미국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서 네.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수의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을 뭐 금일 하루를 전망하는 것보다는 현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지금 해외 증시가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앞서 순환매의 매기가 업종 간으로 지금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순환매의 매기가 지금 빠르게 타 업종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데 이 순환매기가 매기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럼 그 순환매의 매기가 형성되는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느냐. 그렇죠. 뭐 이러한 부분들이 현 시장을 대응하는데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포인트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나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에 이제 매기가 돌는지 먼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안내를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먼저 하나투어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제가 지금 표시를 하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 고점대가 지금 그 돌파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직전 고점인 55,500원 부근이 돌파되는 직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근이 돌파되는 예. 이 순간에 지금 거래량도 평소 대비해서 2배가량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2배가량 증가되는 것이 뭐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나 12시 정도 됐는데 네. 전일 거래에 이미 100%가 돌파를 한다. 그러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 네. 그러면 이때 추격 매수를 통해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네. 단기 거래 전략을 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GS 같은 화학업종, 제가 그 여행업종 다음에 매개를 이어받은 것이 화학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GS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밑에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2배가량 증가를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데요. 예. 이때는 2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같이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이럴 때도 추격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나오는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네. 이 다음으로 매기를 이어받은 것이 보험업종과 그 금융지주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보험업종에서 그 시장에 민감하게 높은 베타 지수를 보이는 것이 현대해상 같은 종목인데 예. 현대해상은 사실상 신고가를 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현대해상은 그동안 보시는 바와 같이 하향 추세대에 위치해서 네. 이 하향 추세대 고점을 그 터치를 하면 재차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예. 이것이 4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하향 추세대를 갭상승 돌파하면서 이미 오전에 10시 반경에 전일 거래량을 돌파시키는 네. 전일 거래량도 이게 증가된 거래량인데 그건 이 거래량을 이미 개장 1시간 반 만에 돌파하면서 하향 추세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럴 네. 때 이따 가격이 뭐 19,7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럴 때 추격 매수를 통해서 단기 거래를 해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전일 순환매가 돈 그 증권업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의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전일은 그 단기 고점을 단기적으로 그 강한 모습을 전일 제일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 NH투자증권인데요.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지권력을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죠. 이렇게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그 매매가 또 될 수 있는데 추격 매수하게 되면. 예. 왜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냐면 갭상승과 함께 그날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분봉을 통해서 이게 갭상승이 시작일지 아니면 거기가 고점일지를 분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봉을 보면 이게 이때부터가 그 전일 장 시작인데요. 네. 장 개장 이후에 일봉이 하나 형성된 이후에 십자형 일봉이 하나 형성이 됐고 네. 그 이후에 첫째 양봉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의 장대 양봉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네. 확실하게 증권업종으로 순환매가 돌았다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이렇게 순환매의 매가 그 시작되는 점을 발견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통해서 단기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현 시장을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 자세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 만한 그런 업종들, 사실은 뒤늦게 가면 사실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니까요. 그 차트를 좀 잘 보면서 어떤 그 패턴을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갭상승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방법, 뭐 분봉 차트를 본다든지 하는 것들, 뭐 거래량이 또 실리는 것과 전고점이 돌파되는 것을 함께 체크하는 것 등등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면 주도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주도주하고 사실 순환매 도는 것하고 함께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렇게 업종 간 순환매가 계속 될 수 있는 그 근간적인 힘은 네. 바로 주도주에서 나오는데요. 이 주도주가 만약에 옆으로 횡보를 하지 못하고 그 밑으로 하락을 계속해서 지속할 경우에는 이 업종 간 순환매는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 이런 매매 전략은 그때부터 유효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주도주의 움직임을 보면 기아차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환율의 수익 영향을 크게 받는 그 업종에 있는 대표주인데 네. 이 종목들이 환율이 1,107원까지 전일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종목들은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간 조정 국면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 기간 조정 국면이라는 것은 단기 상승률이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그 시간으로 해서 그 주가 상승을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네. 이 기간 조정 국면이 조만간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아마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주도주인 기아차와 삼성전기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이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고 위로나 아래로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 순환매 장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환매 장세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무리하고 재차 주도주로 갈아타는 전략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즉 주도주가 윗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강하게 추격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고 만약에 하방으로 방향을 결정할 경우에는 주도주를 분할 매수하는 것보다 그때는 시장을 더 잘 대응하는 전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이런 거네요. 지금 위완화 절상이 곧 임박했다. 2분기 내에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지금 4월인데 한 5월 내에는 가능하겠다. 이런 분석들이 많죠. 그러면 위완화 절상 이전까지는 주도주가 빠지지 않는다라면은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유효하다가 보고 아까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방법으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일부 종목들을 좀 따라 붙어보는 방법, 그리고 위완화 절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오히려 주도주 쪽으로 조금 갈아타는 전략의 어떤 그 전환이 위완화 절상 앞뒤로 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거나 아직은 위완화 절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업종별 순환매 장세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IT 자동차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혹은 보유하셨더라도 이쪽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서 여행, 화학, 보험, 증권 쪽에서 한 종목씩 차트까지 보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나 업종을 뭐 어떤 업종이라도 좋습니다. 좀 순환매가 들어올 만한 그런 종목 얘기를 좀 해주시죠. 순환매가 들어올 만한 종목이요? 예. 예, 잠시만요. 네. 차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이제 처음으로 매기가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지금 보이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5만 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이것이 전일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러한 저항권들이 돌파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릴 것이 이제 세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들은 꼭 그 업종을 중심으로 보지 않더라도 종목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순환매 매기가 형성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SKC와 같은 종목입니다. 네. 이것도 화학업종의 후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화학업종의 선발에는 뭐 SK에너지라든가 GS, 특히 이제 최근에는 GS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SKC 같은 종목도 최근에 2만 원권의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왔었는데요. 네. 이 2만 원권의 저항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한진 같은 종목인데요. 네. 한진은 전일 거래보다 전전일 거래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네. 전전일 재반 이동 평균 선들을 모두 돌파를 하면서 예. 전고점 돌파를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가지 못했지만 네. 지금 이틀간의 거래 전일이 일봉이 전전일 양봉의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했다는 것은 예. 전전일의 상승이 인정되는 상황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진과 같은 종목도 추가 상승이 용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순환매가 돌 법한 그런 종목 세 가지 저희가 차트까지 보면서 한번 설명을 곁들여 들어봤는데요. 삼성정밀화학 그리고 SKC, 한진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매수가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김학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염승환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뭐 비철금속 몇몇 종목도 얘기를 좀 하셨었고 코스닥에서 펀드 환매 때문에 못 갔던 종목 하지만 실적 좋은 종목 중장기로 보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 바탕으로 테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요새 뭐 그 기계업종들이 좀 상당히 흐름들이 좀 좋은데요. 그 뉴스 중에 하나 나왔던 게 이제 한국 공작기계업체들이 이제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네. 2010년 서울국제공작기계전이 이제 막이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2,3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몰리면서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두산 인프라코 같은 이런 대표적인 공작기계 업체들이 뭐 밀려드는 그 주문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주도 골라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행복한 좀 표정을 좀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작기계 산업이 이렇게 호황을 좀 구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하고 자동차 업체들의 이제 그 어떤 대규모 설비 투자가 좀 계속이 되면서요. 그런 부분들에 따른 어떤 이제 수주가 계속 급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공작기계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 공작기계 업체들의 그 품질 경쟁력이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수주가 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도 있겠고요. 중소형주로는 화천기계라든가 S&T중공업, 또 한국정밀기계 같은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뜻 두산인프라코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도 이번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죠. 두산인프라코어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두산인프라코어 뭐 주가도 이제 거기에 화답하듯이 신고가가 났는데요. 지금 중국 굴삭기 판매가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존에 3,000대가 최고였는데 3월달에 이미 4,300대를 판매를 하면서 이제 그 기록을 경신했고요.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탐방을 했는데 뭐 그 재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만드는 족족 이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인 이제 밥캣이 그동안 이제 적자가 계속 나면서 좀 실적 부분에 좀 부담이 됐었는데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좀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전방 산업인 IT하고 자동차가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이 건설 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공작 기계 부분에서도 그 작년도 흑자에서 올해 1분기에 그 작년도 이제 적자에서요. 올해 1분기에 이미 흑자로 전환이 됐고 뭐 3, 4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뭐 신고가를 넘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신고가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혹은 가니까 더 갈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상충하는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네.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기존의 고점이 21,700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 구간을 좀 넘어서면서 22,700원까지 왔는데 뭐 신고가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또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좀 약간의 눌림목 조정을 좀 받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22,500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좀 지금 주가까지는 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22,000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22,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담아줬었던 두산인프라코어 신고가 내고 있지만 조금 더 가서 24,000원까지 한번 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만 기계 쪽에서 더 보죠. 네, 한국절민기계라는 그 회사인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주가가 한번 많이 올랐다가 네. 또 최근에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그 어떤 수급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 같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초대형이 정밀 공작기계 부분에 있어서는 뭐 두산인프라코어보다도 오히려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금 점유율 1위인 업체고요. 지금 해외 쪽으로 지금 최근에 러시아 쪽에서 1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는데 1,800억 원 정도의 지금 수주잔고를 지금 이미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쪽으로도 이미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지금 올해 6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계속 내려가면서 PER이 지금 7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한 일시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저로의 좀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하면 좋을지 지금 일단 가격은 쌀 것 같은데 네. 말이죠. 지금 뭐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고요. 그 3월 달에 38,000원에서 지금 34,000원까지 왔는데 거의 주가는 단기적인 좀 바닥권까지 좀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가 부근부터 뭐 계속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그 지난번에 3월 달 고점을 형성했던 38,000원, 뭐 그때 39,150원까지 갔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 정도로 열어놓으시고 사실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뭐 45,000원 이상이 나오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구간까지만 열어놓으시고요. 아래쪽에 지지 라인은 32,000원이 되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좀 더 그 손절폭을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32,000원까지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로 한국정밀기계는 얘기하셨는데 그럼 두산인프라코어는 아주 짧게도 단기적으로도 말씀하셨던 목표가 아까 24,000원 가능하다. 이렇게 단기, 중장기로 조금 두 종목 성격이 다른 건가요? 예, 두산인프라코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탄력은 더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뭐 계속적인 상승보다는 등락을 좀 계속 거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부담도 되기 때문에요. 그 단기적인 흐름만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고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한국정밀기계는 일단 뭐 수급이 조금 들어와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조금 호흡을 길게 갖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계 쪽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액면 분할을 공시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시면 이 트라이라는 회사가 액면 분할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액면 분할 그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액면 분할이라는 건 내재 가치의 변동은 전혀 없는데 그 한마디로 뭐 5,000원짜리 액면가를 500원으로 이렇게 그 낮춰가지고 10분의 1로 이제 줄여가지고 주식수를 그 10배만큼 이제 네. 증가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라는 거는 사실 실적과 유동성이 이제 결합이 돼서 올라가는 게 이제 주가인데 실적이 좋든지 아니면은 수급이 좀 호전되면서 올라가는 게 당연한 현상인데요. 네. 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적과는 관계는 없지만 유동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전략으로는 뭐 액면 분할 공시 시점에서 사가지고 다시 이제 거래가 정지된 후에 재상장이 되는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주로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트라이라든가 네. 또 이제 그 액면 분할을 또 역시 앞두고 있는 제일기획, 현대 HNS 그리고 제약주에서 환인제약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트라이는 많이 올랐으니까 예. 트라이를 좀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지금 사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액면 분할 예정하겠다라고 공시가 떴으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실 종목 제일기획인데요. 제일기획은 상당히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사실 그렇게 뭐 관심을 크게 갖지는 예. 못하는 종목인데 그러나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요. 물론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물론 하나 이제 보너스고요. 이제 국내 최대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6월달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끝났지만 6월달에 또 초대형 이벤트인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광고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 사실은 삼성그룹의 물량이 좀 계속 증가하면서 너무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편향이 좀 심했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 쪽으로도 지금 해외에서 보면 16위 정도 되는 업체인데 네. 뭐 앞으로 더 10위권 안으로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외 광고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해외 쪽의 모멘텀이 계속 그 발휘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 삼성그룹의 후광 효과와 더불어서 이 제일기획의 주가나 뭐 실적도 계속해서 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액면 분할과 더불어서 제일기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액면 분할도 액면 분할이고 실적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더 들어보죠. 네, 차트 보시면 지금 이틀간 주가가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요. 하루 이틀 정도의 좀 조정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 35만, 지금 35만 6천 원이니까요. 35만 원 이하에부터 좀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표가는 한 37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최소한 38만 원까지는 좀 상승할 여지가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40만 원 이상도 보고 있는데 지금 사상 최고가를 좀 계속 경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쪽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8만 원 정도까지만 열어놓으면은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최근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34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액면 분할 예정돼 있는 제일기획 실적도 좋을 것이다. 저희가 차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트라이는 저희가 안 본다고 일단 한번 좀 걸러줬고 제일기획까지 봤고 현대 HNS 볼까요? 아니면 환인제약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현대 HN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회사도 좀 최근에 주가가 올랐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현대푸드라는 그 회사하고 합병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푸드는 이제 단체 급식 업체고요. 이 현대백화점의 그 현대 HNS 현대백화점의 그 식자재 유통사인데 이 또 하반기에는 현대 그 F&G라는 그런 어떤 식품 회사까지 합병을 해가지고 현대백화점 측에서 이 식품 기업을 현대 HNS 중심으로 해서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산업의 어떤 이제 대표 주자로서 현대 HNS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좀 저성장을 좀 보이는 자산주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합병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요 고성장주로 변신을 좀 할 수 있게 됐고요. 워낙에 회사가 좀 그 거래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 28일부터 이제 거래가 좀 정지가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재상장이 되게 되면 주식수가 10배로 늘어나니까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또 거래량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증가 효과로도 주가가 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현대 HNS 끝으로 차트를 좀 보죠. 최근에 고점 찍고 약간 밀리면서 네. 외국인들이 좀 팔았네요.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이제 9만 원 넘었다가 좀 밀리는데 이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저점 매수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가인 87,000원대 그 이하부터는 분할로 좀 매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지난번에 지지를 받았던 85,000원 그 21선이 되겠습니다. 그 21선을 좀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손절선을 설정하시고 일단 목표 주가는 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면 전고점 부근이 되겠습니다. 93,000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시고 이제 4월 28일 날 거래가 정지되니까요.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상장하고 나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요. 거래 정지되는 시점까지도 계속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1기획 그리고 현대 HNS 저희가 차트까지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용산점 염승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6일 금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또 연고점을 경신한 상황에서 뉴욕이 6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구글과 AMD의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요. 뭐 공개된 다음에 약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장 중에는 그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올랐다는 것에 오히려 더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금야금 더 올라가고 있는 뉴욕 증시. 우리도 오늘 뉴욕 따라 한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시청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코스피가 1포인트 정도는 조금 내려앉는군요. 1742.8.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해야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출발하면서 어제 또 떨어졌었기 때문에 509포인트로 513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분위기를 보죠. 네, 삼성전자가 어제 10,000원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또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85만 6천원의 장을 지금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포스코가 어제 눌렸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또 조정이 더 나옵니다. 어제 간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또 철강사 인수를 할 수도 있다, 인수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요. 어쨌거나 56만 원이었던 포스코 주가는 53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모두 다 밀렸었는데요. 일단 현대차, 모비스는 화면상에서 오늘도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약 한 1분 30초 정도가 흘렀는데 1740이 깨지면서 낙폭이 조금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특유의 오늘 또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오늘 모두 다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어제 더 많이 올랐었던 KB금융의 매물이 더 많이 출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요새 또 꽤 많이 올랐었죠. 조선주가 어제 또 반짝했었는데요. 신규 수주 얘기도 나오고 업황 회복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일단은 크진 않지만 0.5%가량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듯 보이네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어제 모두 다 흐름이 괜찮았는데 전자는 오늘 1% 정도 떨어지고요.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갑니다. 최근 들어서 전자가 또 급하게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분위기도 있었었죠. 어제 1% 이상 밀리면서 LG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소외됐었던 LG화학은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오늘 0.8% 정도 밀리면서 오늘 일단 IT, 자동차 어제 좀 괜찮았었던 금융주 모두 다 밀리면서 지수도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주회사 LG도 7만 원 선 겨우 유지하고 있고요. KT도 1% 이상 밀립니다. 신세계도 1% 이상, 기아차가 2% 이상 낙폭을 그려내면서 제법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25,000원 다시금 깨졌고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모두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르는 종목이 거의 없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삼성전기, NHN 1% 이상씩 하락하고 있고 기업은행과 KTNG도 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오히려 2% 오르는 것이 오늘 시장이 강하지 못하겠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플러스가 뜬 것은 오늘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첫 스타트로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실적을 내놓게 되죠. 약한 1분기 그 순이익이 3천억 정도 이상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5포인트 빠진 1738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1, 2, 3위가 모두 다 같이 가네요. 서울반도체까지도 떨어지면서 모두 다 약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태웅,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 다시금 좀 볕이 드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 오늘 강보합에서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도 강보합, 소디프 신소재는 소폭 정도 밀리고 있고요. 다음이 또 연일 조금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1% 정도 차익점 매물에 좀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오비즈 게임즈가 어제 5% 급등했었죠. 스타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 나오면서 반사의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성광밴드, 태광
한국항은 오늘 일단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고요. 하나투어가 어제 장중에 연중 신고가 냈었는데 장 마감에 약간 아쉽게 끝이 났었지만 오늘도 끝까지 조금 하락세로 일단 출발하고 있습니다. HTG텍도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코미팜이 오히려 1% 정도 오르는 가운데 코스닥은 일단 분위기가 조용하고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시총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1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 열린 지 약간 5분이 채 안 돼서 5포인트 정도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현물에서 외국인은 사주고 있긴 한데 뉴욕과 분위기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출발 전략은요. 교보증권 황비나 연구원으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출발이 그닥 좋지가 못하네요. 예. 전일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와 산업생산 등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장 초반에 하락 압력이 우세했지만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연내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 증시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과 미국 주가 선물 하락 등에 따라서 경계성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초가는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이 양시장과 선물에서 순매수 출발한 점은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전기전자와 금융을 중심으로 오늘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양시장 모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과 운수창고, 유통업종만 상승 중에 있고 은행과 의류정밀, 통신, 운수장비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오늘 분위기가 일단 조금 조정이 있다 갈 것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사실 어제까지 연 이틀 또 연고점을 경신하고 외국인이 4천억 이상 사주면서 코스피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더 갈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뭐 1,800 얘기도 살짝 시장에 돌았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당장 오늘 장이 낙폭이 더 깊어질는지 이 정도에서 그칠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9월과 1월에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기술적 부담을 가중시켰던 전 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대금도 전일 7조 원가량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시장 에너지가 비교적 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부담이 좀 우세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증시에 호재가 되고 있고 계절적으로도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3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단순하게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의 12개월 선행 EPS와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가 0.85로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한국의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외국인 수급인데요. 외국인은 지금 3월 이후에 9조 1천억 원 순매수를 보였고 현재 한국 관련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8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높고요. 전일 환율이 1,110원 선을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장 마감 후회를 포함해서 5,191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한 점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국내 증시 가격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고 6일 연속 상승한 미 증시도 좀 가격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지만 상승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적 호전주와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는 업종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을 권고해드립니다. 네. 일단 뭐 숨고르기가 이어지겠지만 상승 트렌드 자체가 뭐 하락으로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어닝 시즌 한가운데 있는 만큼 이런 쪽을 좀 유의 깊게 보자고 하셨는데 업종별로 얘기가 많잖아요. 뭐 은행주가 IT 자동차의 그 주도주를 받아갈 것인가, 뭐 수남매 장세가 이제 뭐 도래를 하는 것인가 하고는 또 전혀 다른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업종별로는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지금 이 장에서 딱 맞을까요? 예, 아무래도 실적
수급을 가장 중요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은행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어떤 업종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지도 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분기에는 지금 전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모멘텀이 양호하고 앞으로 2, 3분기까지 좀 비교적 양호한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금융과 운수창고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전일도 금융과 운수창고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수급도 좀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환율 하락이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업황 회복으로 실적 모멘텀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매수 기조도 좀 어제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IT, 자동차, 은행 오늘 모두 다 좀 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굳이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갈 셋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합니까? 예, 오늘은 좀 은행 업종이 어저께 많이 올라서 그런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네. 은행 업종도 지금 1분기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은행 업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교보증권 황비나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분위기 봐야겠습니다. IT, 자동차가 빠지고 있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더 내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드디어 환율이 1,107원까지도 밀려갔습니다. 1,110원이 깨지고 말았는데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오늘 외환시장은 3원 50전 상승한 1,111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싱가포르 통화가치 절상 소식과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전망 상향 소식에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던 환율은 어제도 국내의 주식시장 랠리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에 힘입어서 하락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1,110원이 뚫리면서 레벨 부담과 개입 경계감에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장 막판에는 당국이 개입에 나서면서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어제 환율은 전일보다 4원 70전 하락한 1,107원 50전으로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다행스럽게도 1,110원대가 오늘 아침 출발해서는 회복이 좀 된 모습인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1,110원이 딱 깨지니까 1,05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1,100원이 아니라 이제 1,000원도 위험하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이런 우려를 좀 덜어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 환율이 1,110원도 무너지면서 연저점을 경신했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일 하락에 이은 쉬어가기 모습을 보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110원이 무너진 만큼 1,100원 초반까지도 밀어보고 싶은 심리가 큰 상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1,050원을 레벨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확실히 매수 심리가 약하기는 하지만 연저점 경신과 1,100원이라는 심리적 레벨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며칠과 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당국과 대치하는 모습보다는 오늘은 쉬어가면서 레벨을 점차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레벨이 낮아진다고 해도 추가로 하락할 룸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스 등 유로존 이슈들이 조정의 빌미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는 부담이 될 법합니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후에 외국인의 움직임이 특히 주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식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는지 여부도 주목하셔야겠고요. 위안화 이슈나 그리고 그리스 이슈들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외 뉴스들에도 주목하면서 시장 흐름을 따라가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어제 채권 시장은 그래도 그동안 조정에 대한 또 반발 매수가 나오면서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가 있긴 했지만 가격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전일 채권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채권시장은 외국인이 또다시 3,000계약 이상 국채선물 순매도를 보이면서 조정 분위기를 연출했지만요. 장 막판에 허경록 차관이 금리 인상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발언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일보다 6틱 상승한 110.60 고점으로 마감했습니다. 국고 3년물은 2bp 하락한 3.85%로 고시가 되었고요. 통한채 등 단기물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채선물은 4틱 상승한 110.64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경기 회복 조짐 때문에 채권 시장이 당분간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지만 또 채권 시장 전망하는 데 있어서 환율을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 채권 시장이 환율의 거센 하락과 주식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환율 움직임에도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일단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국제선물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60일 이평은 올해 들어서 이미 3차례나 지지력을 확보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하향 돌파하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60일 이평에 근접할 경우에 매수는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 오늘은 주식과 환율이 조정을 받으면서 채권시장 반등의 빌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20일 이평과 60일 이평을 사이에 둔 레인지 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1차 저항선인 110.70 레벨에서의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는요.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니케이도 0.4% 정도 밀리면서 출발했고요. 코스피도 보합세 정도였지만 지금 6포인트가량 밀리면서 1740을 일단 내준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파는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환율도 그렇게 나쁜 분위기가 아닌데 지수는 조금 쉬어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HMC 투자증권의 곽병철 대리와 함께 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금요일장에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급부터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0.29% 하락한 1738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1% 상승한 50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207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268억 원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2억 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28억 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1656계약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1118계약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프로그램 수급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일단 차익 쪽에서는 352억 원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비차익 쪽에서는 한 7억 원 정도 매수, 전체적으로는 345억 원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업종별로 보니까 분위기가 별로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IT 자동차도 그렇고 많이 올랐었던 은행주도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도 좀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수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많이 올랐던 은행주들이 가장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 내에서는 외환은행이 마이너스 1%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행, 그 다음에 대구은행이 마이너스 0.6%로 하락폭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의류정밀업종이 마이너스 0.7%로 하락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서민의복, 그 다음에 통신업종이 하락폭이 큽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니까는 운수창고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운수창고 업종에서 한진해운이 지금 플러스 2.6%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글로비스가 플러스 2.2%, 그다음에 흥하해운이 2.29%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BDI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수창고 업종 내에서 해운 업종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하고 증권 업종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에서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은 대한전선이 플러스 1.95%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0.7%, LG 디스플레이가 0.5%, 삼성전기가 0.4%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글쎄 오늘 업종별 분위기를 보고 뭘 말씀드려야 될지요. 일단 IT가 좀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뭐 말씀하신 대한전선, LG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거의 다 좀 역시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겠고 전반적으로 보합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동차도 지금 일단 뭐 현대차 그룹주 3인방은 모두 다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조금 올라도 뭐 IT 자동차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제쳐두고 지수 자체가 좀 쉬고 싶어하는 눈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오늘 지금 저희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일단 네. 구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 선물하고 S&P 500 선물도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나온 뉴스를 좀 보니까는 이제 유럽발 재정 얘기가 좀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스가 아니라 포르투갈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나스닥 선물하고 S&P 500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현재 내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일단 오늘 구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장에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될 BOA하고 메릴린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네. 그래서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메릴린치 실적을 보고 앞으로 지수가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 내에서 보면 일단 환율이란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일단 네. 북한발 리스크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에서 IT 자동차가 조금 쉬어가고 그거에서 반대로 이제 금융주하고 오히려 이제 그 해운 업종이 오히려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IT하고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환율이 좀 더 반등이 폭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하향 지속 추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IT 자동차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약간은 저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IT 자동차가 크게는 지금 안 빠지고 있는 모습 속에 외국인들은 일단 오늘 아침에 이쪽 섹터를 사고 있다라고 섹터별로는 그렇게 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IT 자동차가 강하게 가지 않는 한 지수가 어떤 박스권을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는 연고점을 계속해서 좀 큰 폭으로 성큼성큼 위쪽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텐데 어제 은행주가 오르면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순환매 장세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 길목 지키기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투자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역시 순환매 장세가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뭐 지금 현재 뭐 은행주 좀 약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뭐 그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환율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민감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강세일 때 아무래도 내수주가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주 중심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뭐 그 정부에서 이제 환율 개입이 좀 나타나서 환율이 좀 반응을 준다면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뭐 지금 현재 1분기는 이미 반영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 흐름이. 그다음에 이제 2분기로 가야 되는데 2분기에 만약에 환율 하락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전기전자 자동차보다는 다음 업종 그죠? 내수주 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순환매가 돌 다른 섹터가 과연 뭐가 될 것인지 그걸 좀 미리 알고 지금쯤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일단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때 뭐 금융도 금융이지만 그건 뭐 다 잘 아실 테고요. 조선주 쪽도 좀 반짝하는 것 같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해운주 쪽으로도 또 매기가 한번 갈 그런 태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한 종목 정도씩 좀 봤으면 싶은데요. 네, 일단은 뭐 그 해운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BDI 지수가 3,000포인트로 다시 넘어섰습니다. 3,000포인트 다시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그 5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BDI 지수만 보고 일단은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일단 해운주 중에서는 일단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2009년 총 수주액이 이제 전년 대비 60%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하고 엔진 부분을 제외한 그 비조선 부분의 달성률이 90%로 일단은 그 조선 부분보다는 비조선 부분의 성장 중력이 클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 말 기준으로 수주량을 봤을 때는 511억 달러로 일단 최소 2년 이상의 일단 건조 물감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2011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안정적인 영업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죠. 이제 2010년에는 일단 조선 부분 수주량이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비조선 부분의 고성장세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업계 1위에서 일단은 종합 중공업체 세계 1위로 좀 등극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업종 내 탑픽인 일단 현대중공업을 일단 보도록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업종 내에서도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은행업종이 지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업종이 증권업종이에요. 네, 보험업종보다 증권이 낫나요? 네,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없기 때문에 보험보다는 증권업종으로 좀 갈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의구심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면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네.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증권업종 괜찮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업종별로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증권업종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업종 내에서는 일단 삼성증권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저희가 차트까지 참 보면 좋을 텐데 아무튼 네네. 증권업종 정도가 또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그중에선 삼성증권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유 더 길게 얘기를 좀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HMC 투자증권 곽병철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현재 코스피가 4포인트 빠진 1,700
네, 딱 1740을 하회했다가 지금 장 개장한 지 약 한 20여 분 만에 다시금 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1포인트 정도만 빠지면서 출발했는데 낙폭 깊었다가 다시금 조금 올라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외국인이 선현물 모두 다 사지만 오늘 아침 프로그램이 또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은 또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은 재밌게도 개인이 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을 계속 유지하면서 50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